문맥 교환에 대해서 보죠. 영어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컨텍스트 스위칭. 자, 병원에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요. 환자 3명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봐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컴퓨터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1초씩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요걸 뭐라고? 시간 할당량. 타임 슬라이스. 가장 많은 쓰는 용어가 많은데 퀀텀이라는 것도 있고. 그럼 의사는 1초 계속 바꿔줘야죠. 1초 처리하고 나갔다 들어오세요. 나갔다 들어오세요. 계속 처리해줘. 그죠? 의사가 해야 돼. 근데 의사가 3명을 하면 뭐 그럭저럭 견딜 수 있는데 한 100명 한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누군가 도와줘야죠. 누구야? 간호사가 도와줘야지. 그렇죠. 그럼 얘의 기록부가 있을 거 아니야. 프로그램 실행. 얘도 3명만 생각해도 복잡한데. 그러면 이 간호사는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할 때 이 환자가 의사가 이 기록부를 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보세요. 첫 번째 환자 왔습니다. 그러면 뭘 볼 거야? 첫 번째 환자 기록부 줘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환자 한다 그러면 두 번째 환자 기록부 줘야 되잖아. 세 번째 하면 세 번째 기록. 왜? 의사는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 기록부를 바꿔줘야만 의사는 그걸 보고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먼저 번에 어디까지 치료했고 먼저 번 언제까지 치료했는지를 알고 그 정보를 보고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이 문서들을 계속 어떻게 돼? 교체시켜줘야 돼. 이걸 뭐라 그래?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간호사가 누구라고? 운영체제고. 자, 의사는 CPU니까 CPU는 머리통이라고 하면 이게 CPU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로지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 그죠?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했다가 이놈이 처리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딘가 보관해야지. 어디에 보관했어요? 아까 PCB라는 곳에 보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집어넣을 거야. 입힐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어떻게 돼? PCB에 보관을 해야죠. 근데 새로운 얘를 입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얘도 보관해. 이제 다시 얘를 들어오려면 얘를 가져와야죠. 보관했던 걸 다시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이 CPU 안의 머리는 매번 프로그램에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계속 그때마다 하나의 프로그램만 계속 교체가 들어와야 되지. 이걸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에서 CPU가 할당되는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CPU를 사용하고 있던 실행 프로세스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앞으로 실행할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설정하면 다음에 CPU 할당. 이게 뭔 말이야? 어? 도저히 모르겠네? 그림 보고 이해합시다. 인터럽트가 발생한 경우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한 필요한 문맥 교환을 저장한다. 앞에 이렇게 했던 얘기죠. 자, 보세요. 이해를 하고 앞에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억 장치가 있고 여기도 주기억 CPU가 있어요. PCB에 있어요. PCB. 어딘지 알죠? 그림을 그리면 주기억 장치가 있고 여기가 CPU가 있고 여기가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PCB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자, 주기억 장치에는 하나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자, 레지스터, 스테이트 레지스터, CPU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한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테이트 현재는 첫 번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많은 영역의 메모리예요. 여기에 내용들은 다 누구야? 프로세스 1에 집중을 합니다. P+2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가. 자, 실행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CPU에 있는 모든 레지스터 정보, 모든 정보는 프로세서 1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2번이 나 실행할 거야 이거지. 워드 작업하다가 음악이 딱 틀려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서 두 번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 정보를 얘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원래 첫 번째 얘 정보를 어디로 보관을 해야 돼? 이 정보가 여기 있는 정보를 입혀줘야 되니까 얘는 PCB에 보관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뭐야? 올드가 되고 얘가 뉴가 되는 거죠. 예전에 했던 거, 최근에 했던 거. 자, 이 내용이 어디로 갑니까? PCB1의 정보로 수록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를 수행하다가 얘를 다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거만. 근데 두 번째 게 수행이 되려고 하니까 요 내용을 여기다 보관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를 수행하도록 가야 되는 거지. 1번 걸 갖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놈이 들어왔으니까 요 내용을 여기다 보관해 놔. 그리고 어디로 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얘는 다 어디로 가? 아까 여기 있었던 건 이쪽을 다 가리키겠죠. 보관했고 요 내용이 다 어디로 두 번째를 가리켜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놈은 어디가 있어? 여기 다 기록이 된 거죠. 첫 번째 놈 운영했던 정보는 다 여기 기록이 된 거야. 됐죠? 이제 다시 뭘 해줘? 다시 이제는 프로세스 1을 수행하고 싶어. 원래 올드 했던 내용을. 얘가 다시 요구가 들어왔단 말이야. 이걸 해야 돼. 얘하고 얘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요 내용은 다시 올로 보관하고. 그죠? 요 내용을 일로 끄집어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가져와서 이쪽을 가리키게 해주는 거죠. 뭐 그림을 그대로 이해해도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CPU 안에 내용은 오로지 하나밖에 기억할 수 없다. 모든 정보는. 이거에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놈이 요구가 들어오면 원래 있던 정보를 어딘가에 보관하는데 PCB에 보관했다가 이제는 얘를 잊어버리고 이것만 수행한다고 언제. 다시 얘를 수행하다 그러면 원래 있던 놈을 PCB 자기 자리에다가 보관해 놓고 이거 가져와서 다시 이쪽만 가리킨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요걸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시죠. 다시 한번. 환자가 있고 3명이 의사는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세 번째를 시간 나눠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환자의 내용을 몽땅 다 기억을 하고 거기밖에 기억하지 못하. 두 번째 몰라. 그러면 간호사는 이 사람이 끝나면 이 내용을 보관했다가 두 번째 사람은 싹 입히겠지. 그죠? 그러다가 세 번째 하면 이 사람 보관했다가 또 세 번째 입히고 다시 첫 번째면 아까 갔던 거 다시 입히고 첫 번째 환자 보고 두 번째 입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문맥 교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 의사가 있어요. 여기가 환자가 1명, 2명, 3명. 얘를 5분씩 한다고 합시다. 5분. 그 다음에 0.001초로 한다고 합시다. 이게 실제 초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를 시간 할당량이라 그랬어요. 자,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 5분 처리하는 거죠. 5분 처리하고 나가세요. 빨리 머리 집어넣어. 두 번째 나가세요. 세 번째 처리하고 다 옷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0.0초씩. A 경우와 B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 경우는 어떤 거예요? 시간 할당량이 굉장히 큰 거죠. 여기는 작다. 순서로 바뀌었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 5분씩 하는 거는 0.01초 하는 거와 차이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 개의 프로그램은 거의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0.001초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감각이잖아, 사람으로는. 근데 5분은 어떻게 돼? 이게 만약에
워드 작업이고 이게 음악을 듣는 거고 이게 프린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분 동안 워드 작업하고 못해. 그 다음에 음악을 5분 동안 듣고 그 다음에 못해. 프린트 5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3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주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시간 할당량을 작게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간호사 입장에서는 바꿔줘야 되잖아. 뭘? 문맥도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무진장 많이 바꿔야 돼. 무진장 많이 바꿔야 되네. 자, A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5분이잖아. 5분. B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이 시점에 뭐가 발생이 되는 거야? 문맥 교환 발생이 되죠? 이 시점에서 뭐가 발생되는 거? 문맥 교환 발생되는 거. 이 시점에 문맥 교환 발생이 되는 거죠? 문맥 교환도 발생이 되지만 뭐가 발생된다?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럽트도 발생이 되죠. 인터럽트 발생이 되잖아요. 새로운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너 나간마 외부 인터럽트 발생이 되잖아. 자, 시간 할당량이 크면 클수록 문맥 교환과 인터럽트는 줄어든다. 맞죠?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문맥 교환이 늘어나고 인터럽트 수도 늘어난다. 맞습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야? 동시에 수행되는 것 같아. 동시에는 아니고 동시에 3개의 프로그램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뭐가 늘어나? 문맥 교환 수와 인터럽트가 무한히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늘어난다. 오버헤드가 뭐야? 한국말로 얘기하면 간접 부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간접 부담이 커? 얘가 크죠. 얘는 동시에 수행되진 않지만 문맥 교환이 3개밖에 없잖아. 여기는 무진장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라는 얘기죠. 자,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은 있어. 그러나 교체하거나 스위칭, 문맥 교환하거나 그때마다 인터럽트 발생이 되는 그런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을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다. 적정량이 시간 할당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 그냥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다 증가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문맥 교환 수, 인터럽트 수, 부담 비용 다 늘어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문제가 어떤 게 있나 봅시다.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중 프로그램, 여러 개 수행되는 프로그램 환경에서 중앙 처리, CPU가 할당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 처리에 기억되고 있던 거를 사용 중에 있던 거를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해 PCB에 저장을 하고 앞으로 수행된 새로운 상태 정보를 설정한 다음 다시 가져와서 실행되도록 하는 이러한 작업은 바로 뭐다? 문맥 교환이다. 인터럽트, 세마포와 요거는 프로세스 임계 구역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그때 보고요. 디스패치가 배웠죠? 준비해서 실행 상태로 변이 되는 거. 첫 번째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하죠? 요런 문제. 시간 할당량이 작을수록 시간 할당량이 작다는 것은 3개의 프로그램이든 100개의 프로그램이든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주지만 그만큼 인터럽트와 문맥 교환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증가된다. 늘어나죠? 다 늘어난다. 동시에 스킴을 갖게 해준다. 인터럽트가 증가된다. 오버헤드도 증가된다. 다 증가된다. 단지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만 좋다. 답이 4번.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문맥 교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뒷부분이 안전하고 편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문맥 교환이었습니다.